나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치훈 과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수출 부진에 대해서 이번 시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참 뭐 하나 좀 좋은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까지도 좀 결국은 좋지 못한 수치가 나왔는데 결국 뭐 주변에 이제 일본의 어떤 엔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수출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휩싸여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1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단기적으로 반등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락은 괜찮겠다 싶지만 다만 뭐 글로벌 정세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뭐 1월 수출 부진으로 대다수의 뭐 수출주가 동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더군다나 또 화장품 쪽에서도 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뭐 중국발 악재로 전기차가 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좀 끝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또 코스닥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다만 뭐 지수 자체는 뭐 그간 상승에 있던 숨고르기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유가가 다시 30불대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냉각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글로벌 증시 영향도 있었겠지만 국내 자체적인 경제 지표 영향도 강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수출 좀 부진 상반기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그래도 기업을 지난 한 해 동안 살려줬던 뭐 의류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산업 그쪽에서도 수출이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이번 증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큰데요. 이런 부분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1월 수출부터 좀 보면요.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8.5% 정도 좀 빠졌습니다. 2009년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업 일수가 하루 정도 감소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조선 플랜트 수주 쪽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유가 급락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하락이 좀 주된 요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쪽은 판매 감소라든지 공급 과잉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에 치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선기기 쪽, 핸드셋 쪽에서는 삼성이 중국 내에서 거의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더구나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쪽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품 쪽에서도 그다지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수출 쪽이 좀 흔들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뭐 시장 동향에서 유럽을 제외하고는 중국, 미국, 일본, 뭐 아시아 쪽, 중동 쪽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좀 한국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지수 자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아주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좀 화장품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분기 뭐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기에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좀 어떤 불확실성이 화장품주도 좀 우리가 안심할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발표를 했고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이익단에서는 한 100억 정도 마이너스 됐지만 그렇게 쇼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거의 한 5% 이상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아침에 중국 수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열어둬도 됐을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자체 경제가 좀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서 하락이 나오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좀 수출주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 또한
시장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주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은 괜찮겠습니다만 좀 수출주는 조금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럼 1900선의 지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지요? 네, 어제 뭐 글로벌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6포인트 남은 것 같습니다. 1900포인트가요. 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전장에는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뭐 더군다나 뭐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9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유가가 추가 하락해서 30불 이하로 가면은 좀 시장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또 30불이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 네. 29불 90전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저녁에 좀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도 좀 안정감을 찾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지루한 시장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신고가 내는 종목군도 많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OLED 또 OLED 장비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내수주 쪽이 좀 유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시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매매를 좀 돌아간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당히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유가 추이와 함께 계속해서 좀 바닥은 또 지지해주고 있는 양상을 꾸준히 또 보여줬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살아있는 종목들 좀 유념해서 저희가 전략을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LED 장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내수주 쪽으로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방어적 측면에서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